1985년 9월 22일 뉴욕의 플라자 호텔은 평소와 달리 침묵에 잠겨 있었다. 회의실 안에는 5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미국,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공기에는 무언의 압박이 흘렀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은 차가웠고 커피 잔은 식어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달러가 너무 강합니다. 당신들의 수출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우리의 공장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시선은 테이블 위 문서에 머물렀다. 한 장의 종이. 그러나 그 종이는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시전 등록원, 소개 정복 타수선지. 우리는 이미 충분히 협력했습니다. 인위적인 환율 조정은 위험합니다. 위험은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미국 대표가 웃으며 말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조정입니다. 당신들도 이 세계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방 안에 긴 정적이 흘렀다. 종이 위로 펜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바로 세계 경제의 축을 흔드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일본의 재무상은 뉴욕의 불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담배를 꺼냈다. 그는 연기를 내뿜으며 중얼거렸다. 우리가 방금 한 일은 단지 환율 조정이 아니야. 이건 우리 미래의 값이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이야기는 1980년대 초 미국에서 시작된다. 인플레이션, 실업, 제조업 붕괴.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본의 기적이 있었다. 도요타의 차가 미국 도로를 달리고 소니의 텔레비전이 거실을 점령했다. 미국의 공장은 침묵했고 일본의 항구는 분주했다. 한 경제학자가 말했다. 그들의 엔화는 너무 싸요. 우리가 그걸 놔둔다면 미국의 산업은 끝장입니다. 백악관 회의실. 재무부와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지도 위에 손가락을 얹었다. 우리가 달러를 떨어뜨리면 일본은 자동으로 무너집니다. 동맹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그들은 그것을 조정이라 불렀지만 실제로는 압박이었다. 플라자 호텔의 합의 이후 세계는 조용히 요동쳤다. 일본의 통화, 엔화는 급등했다. 불과 몇 달 만에 1달러당 240엔이던 환율이 120엔 아래로 떨어졌다. 그 변화는 마치 지진처럼 산업의 기초를 흔들었다. 도요타의 공장장 이시카와는 전화를 붙잡고 외쳤다. 우리가 어떻게 이 가격으로 팔란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까웠다. 수출 기업들의 이익은 반토막이 났다. 그날 이후 일본의 거리는 조용히 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무너질 수 없었다. 금리를 내리세요. 얼마나요? 끝까지. 일본은행은 전례 없는 저금리를 선언했다. 돈은 싸졌다. 기업들은 대출을 받았고 부동산은 오르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들떴다. 땅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 사람들이 외쳤다. 도쿄의 밤거리는 환호로 가득했다. 긴자의 술집에서는 샴페인이 터졌고 젊은 투자자들은 자가용을 바꾸며 웃었다. 우리 세대는 새로운 일본의 황금기를 만들 거야. 그들은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곧 착각으로 변했다. 은행들은 더 많은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다. 회사들은 공장을 짓지 않고 땅을 샀다. 증권사는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부동산 값은 하루가 다르게 뛰었고 주식시장은 하늘을 찔렀다. 한 젊은 트레이더가 동료에게 속삭였다. 이건 끝이 없어. 일본은 이제 세계를 사들이는 거야. 그러나 노련한 중역 하나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세상에 끝이 없는 상승은 없단다. 그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았다. 도쿄의 거리에는 꿈이 넘쳐났다. 은행 지점마다 대출 상담 줄이 이어졌고 신문은 매일 신기록을 보도했다. 한 부동산 중개인은 웃으며 말했다. 지금 이 순간 황궁 밑에 땅값이 캘리포니아 전체보다 비싸요. 사람들은 믿었다. 그것이 바로 현실이었다.
그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회의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아무도 다시 떠올리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도시는 더 밝아졌다. 네온사인 아래 젊은 남자가 속삭였다. 이건 단순한 호황이 아니야. 이건 일본의 운명이야. 그리고 그 운명은 이미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1990년 봄, 도쿄 증권거래소. 아침 종이 울리자마자 거래소의 분위기는 묘하게 흔들렸다. 거래량은 많았지만 매수보다는 매도가 더 많았다. 이건 그냥 조정일 뿐이야. 어느 중견 증권 브로커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날 오후 니케이 지수는 마치 줄이 끊어진 연처럼 떨어지기 시작했다. 지금 팔아. 기다려. 반등할 거야. 아니야. 이건 이상해.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고 화면 속 숫자는 붉게 물들었다. 3개월 뒤 도쿄의 고급 오피스텔에 사는 미즈키는 식탁에 앉아 우편물을 펼쳐보았다. 집값이 하락하며 담보가치가 무너졌다는 통보였다. 그녀는 대출 상환을 위해 추가 담보를 요구받고 있었다. 이럴 리 없어. 이 집은 1억 엔이었어. 불과 작년인데. 하지만 그건 진짜였다. 그녀의 자산은 이제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 엔화는 여전히 강했고 금리는 이제 오르고 있었다. 일본은행은 과열을 시키기 위해 움직였지만 이미 너무 늦은 조치였다. 부동산은 먼저 무너졌고 주식시장은 그 뒤를 따랐다. 기업들은 부채에 눌려 무너졌고 은행들은 연쇄 도산 위기에 몰렸다. 신문은 매일 새로운 숫자를 내걸었다. 니케이 2만 붕괴. 부동산 시세 40% 하락. 실업률 3% 돌파. 일본답지 않은 수치. 경제부 기자 하나가 말했다. 이건 단순한 경기 후퇴가 아니에요. 이건 문화의 붕괴예요. 경제는 멈췄다. 아니, 얼어붙었다. 사장실의 창밖을 보며 한 기업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이게 우리가 피하려 했던 혼란인가? 아니면 우리가 만들었나? 도산은 일상이 되었고 가정의 파산도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니었다. 은행은 부실 채권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정부는 대책 회의만 반복했다. 금리를 더 내립시다. 한계입니다. 이미 거의 0입니다. 그럼 돈을 뿌려요. 뿌렸는데 아무도 쓰질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10년의 시작이었다. 기업은 살아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은행은 존재했지만 기능하지 않았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공공사업을 펼쳤다. 고속도로, 터널, 다리, 필요 없는 곳에도 건설이 진행됐다. 일자리는 생기겠지 한 관료가 말했다. 하지만 일자리는 잠깐 생겼고 다시 사라졌다. 사람들은 돈을 쓰지 않았다. 물가는 떨어졌고 월급도 줄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이 미래를 믿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한 세미나장에서 젊은 창업가가 발표를 마치자 침묵이 흘렀다. 투자자는 고개를 저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지금은 안전한 자산이 우선입니다. 그 젊은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나갔다. 복도에서 그는 친구에게 말했다. 이 나라는 이제 도전이 아닌 생존만을 말해. 일본은 여전히 선진국이었고 여전히 기술 강국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 침묵은 국경을 넘어 퍼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 말 미국은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다. 기술주가 급등하고 실리콘밸리가 붐을 일으켰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도 점점 일본식 처방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저금리로 소비를 자극하자. 자산이 오르면 국민이 부자가 된 기분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2000년대 그 말은 현실이 되었다. 미국, 유럽, 중국까지 모두가 신용에 의존하고 부채로 성장을 가장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시나리오 아니야? 한 국제금융 전문가가 회의에서 말했다. 그렇지. 일본에서 2010년대 전 세계가 저금리와 유동성에 중독되어 있었다.
일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이상하게도 모든 나라가 일본처럼 되어가고 있었다. 한국, 유럽, 미국 모두가 잠재 성장률을 걱정했고 잃어버린 세대가 늘어났다. 한 노경제학자가 강연에서 말했다. 우리는 일본을 특이 사례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일본은 미래였던 겁니다. 그의 말에 조용한 박수가 흘렀다. 시간이 흐른 뒤 일본은 여전히 부유했지만 빛나지 않았다. 도쿄의 한 카페, 두 노부부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우리 손주는 아직도 비정규직이래. 우리는 그래도 고도 성장기였잖아. 걔들은 한 번도 그런 걸 못 겪었어. 그녀는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우리는 꿈을 믿었는데 얘들은 안 믿어. 그리고 그것이 진짜 비극이었다. 결국 한 장의 서명, 플라자 호텔에서 시작된 그 조정이 한 세대의 자신감을 꺾었고 세계 경제의 방향을 바꾸었다. 이건 단순한 통화정책 실패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이건 세계 전체가 믿음을 잃은 이야기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듯 오늘날의 우리는 일본을 바라본다. 그리고 질문한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는가? 견 등록망 진 선 직 내용